밥을 다 드시고 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담배 한 개비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혹시 다 먹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눕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행동, 식사를 마친 뒤에 그 몇 분이 사실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식사를 마친 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행동 중에서 의사들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4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암에 걸린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병은 어느 한 가지 식후 행동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흡연, 지나친 음주, 비만,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된 역류성 식도염처럼 실제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위험 요인들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바로 이런 위험 요인들과 맞닿아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면 암 걸린다가 아니라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쌓일 수 있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오늘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순위를 거꾸로 4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1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극이 아니라 근거로. 4위는 식후 과식이나 폭식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 때, 혹은 그냥 아까워서 남은 반찬을 마저 다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그릇 더 먹어야 남지 않지 하면서 배가 부른데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무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과식이 당장 큰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과하게 드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이게 쌓이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지표들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일부 암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과식 한 번이 암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만이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여러 위험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비만으로 가는 길목에 반복된 과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젊을 때와 다르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살이 더 쉽게 붙고, 한번 늘어난 체중은 빼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식사량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 왜 그럴까요? 첫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먹는 즐거움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오랜 세월 밥은 남기면 안 된다. 손님 오면 배부르게 먹여야 한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배가 불러도 그릇을 다 비우는 게 익숙합니다. 셋째, 혼자 식사하시는 시간이 늘면서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 시작할 때 그릇에 담는 양 자체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평소보다 한 숟가락 적게 담아보세요. 그리고 다 드신 다음에도 정말 더 드시고 싶으면 그때 더 담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드시면 이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 잠깐 내려놓고 옆에 있는 나물 한 젓가락 드시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밥을 남기면 죄책감이 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3위는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에 낙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기분 충분히 압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몸 편하게 눕혀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위장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는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합니다. 이때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과 위산이 위 안에 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게 되면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의 원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위산 역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한번 눕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식도 벽이 위산에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식후에 누우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과장입니다. 다만 오랜 세월 역류성 식도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식도 점막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변화는 의료진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암이 생긴다가 아니라 방치하면 안 되는 증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목까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자주 있으신 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목이 답답해서 깨시는 분, 목이 자주 쉬거나 원인을 모르게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식사 후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눕기 어려우시다면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이런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말 쉬고 싶으실 때는 완전히 눕지 마시고 등을 세워서 비스듬히 기대는 정도로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꼭 누워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상체 쪽에 베개를 하나 더 받쳐서 상체를 살짝 높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녁 먹고 바로 누웠다가 새벽에 속이 쓰려서 깬 적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식후에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오히려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보건, 당국과 의학계는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술을 드시는 것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확하게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셨다고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반복입니다.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술을 드시는 패턴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간에 부담이 더 오래 남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매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이 쌓여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 술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시길 권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드시는 날과 안 드시는 날을 구분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드셨다면 우선 이틀은 술 없는 날로 정해보시는 겁니다. 둘째, 잔의 크기를 줄여보세요. 큰 잔에 가득 따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작은 잔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셋째, 안주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을 중간중간 드시면 술 마시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계실 때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혹은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1위입니다. 바로 식후 흡연입니다. 식후 담배 한 개비가 제일 맛있다는 말 흡연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흡연자분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습관적으로 담배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식후 담배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거나 밥 먹고 피우는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표현은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암을 유발하는 것은 흡연 그 자체입니다. 식사 후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명확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식후 습관 중에서 1위로 꼽았을까요? 바로 이 식후 한 갭이라는 습관이 많은 분들에게 금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다른 시간은 참을 수 있어도 식후 그 순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식사와 흡연이 뇌 속에서 하나의 습관 고리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담배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랜 세월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조건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밥 먹었으니 딱 한 개비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한 개비만이라는 말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개비가 두 개비가 되고 결국 예전 흡연량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흡연으로 인한 위험은 적은 양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완전히 끊는 것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특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오신 분들일수록 이미 오래 피웠는데 지금 끊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연을 하는 시점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금연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폐 기능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심장병과 여러 질환의 위험도 꾸준히 낮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즉 60대든 70대든 지금 끊는 것이 안 끊는 것보다 분명히 낫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식후 한 갭이라는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 그 순간의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담배 생각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식사 후 바로 밖으로 나가서 짧게 산책을 해보세요.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습관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손이 심심하실 때는 껌이나 견과류처럼 씹을 수 있는 것을 곁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힘으로 끊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금연을 돕는 약물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고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가족이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잔소리보다는 같이 해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금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담배를 끊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금연을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위, 반복되는 과식과 폭식. 3위, 식후 바로 눕는 습관. 2위,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 1위, 식후 흡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 습관이 암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여러 암의 명확한 위험 요인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고,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 방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복된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져 여러 만성질환과 일부 암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거나 이 건강기능식품 하나면 암 걱정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 하나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표현은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정도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설거지든 산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일주일에 이틀은 술 없는 날로 정해보세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식후 흡연 대신 양치질이나 짧은 산책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식사량은 평소보다 딱 1숟가락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거창하게 인생을 통째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다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보내는 좋은 신호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